그 윤피디님, 네. 저희가 오늘 빡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 한 권을 읽다가 예. 필을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필 받아서 꼭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윤피디님이 왜 생각이 났냐면 예. 윤피디님이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전 지난주까지 엄청 바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아.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 불렀어요. 예. 뭐 이사님이 부르시면 제가 와야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네. 뭐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좀 생뚱할 수도 있어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사랑. 아. 사랑. 왜냐면 윤 PD님이 아. 그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해 주셔가지고 네. 여자친구를 못 만나셨다고. 아, 좀 많이 이게 네. 근데 제가 바쁜 것도 있는데 여자친구랑 스케줄이 어긋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저만 바쁜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어긋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 한 3일 연속 내신 다음에 네, 휴가를 내고 그래서 네, 이제 또 만나기도 여자친구랑 하루 하시고. 종일 만났죠. 네. 그래서 윤 PD님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좋지 않을까. 윤 PD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책을 읽다가. 사랑. 아. 네, 제가 사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책을 읽다가 저의 삶에 대해서도 막 필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은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 나누면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맨날 뭐 이런 잡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럴 때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우선-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이제 회사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싶은데 불러갖고 이제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근무 시간에 불러주십니다. 예. 예, 좀 빡빡하고 이러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윤피님 제가 이제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인데 예. 윤피님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 예. 러브 예. 영어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예. 이거 절대 간단하게 대답을 못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게 별명이 또 있어요. 제 별명이 사랑꾼이라고. 제가 좀 로맨티스트라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스카페 이 책인데 이 책이 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냐면 보통 사랑 이러면 감정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정도 근데 중요한 게 정말 뭐라 그래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가슴에서 막 복받쳐 오르듯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뛰고. 그래서 보통 사랑은 막 첫눈에 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네.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다가 보통 이제 스토리는 그런 기간이 있다가 네. 감정이 식으면서 다투고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또다시 결합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랑 이러면은 감정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챕터 중에 제목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이제 로맨스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낭만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로맨스가 낭만적. 로맨틱. 낭만적. 네, 낭만적. 낭만적 사랑의 신화. 낭만적 사랑의 신화. 그게 챕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제목만 들었을 때 딱 어. 예상하기로는 우리는 낭만적 사랑을 꿈꾸지만 그게 현실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 맞나요? 그것도 있고 아,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랑은 로맨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은 네. 그 낭만적인 사랑이 다 사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맨스 감정.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맨스 드라마 뭐 이런 거 다 로맨스를 붙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표현에 의하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사랑 진짜 일부? 일부인데 그 일부가 아토믹 헤비처럼 막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전부라고 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거죠. 전부가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네가 말하는 저자가 말하는 사랑은 뭔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나 남의 정신적 성장. 이 정신적 말이 어려우니까 빼죠. 빼도 상관없어요. 나나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예. 나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저 지금 이 얘기 예전에 들은 적 있어요. 이게 아서 에론이라는
부부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었던 자아 확장론이라는 거랑 통하거든요.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자아가 그 사람만큼 확장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저자분 말씀하고 완전히 통하는 것 같잖아요. 예. 이분 그분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 출신. 아. 그리고 이 책이 거의 제가 알기로 그 당해에 성경만큼 팔렸다고. 그러니까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팔린 책인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성장을 해야 되고 네. 우선은 1차적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고 네. 그게 이제 내가 역량이 커지고 내 사랑의 능력이 커지면 다른 사람까지도 성장을 하는데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계속 얘기하는 자기 개발하고도 굉장히 코드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막 그렇게 로맨스나 이런 감정은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봤을 때 이게 몇 가지 포인트를 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먼저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 예. 1번. 예. 우선 첫 번째. 이거보다 더 먼저. 사랑은 성장이라는 개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예. 순간의 쾌락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성장이란 것과 연관된 어야 사랑의 개념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 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세 번째는 남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남을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확대시켜 나가려 하는 노력과 의지.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발만 더 여기서 제가 한 번만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저의 약간 주석 네. 멘트를 달면 이런 거죠. 사랑에 내가 빠졌어. 네. 좋아요. 감정에 빠져서 낭만적인 사랑을 즐기는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좋은데 그러다가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거 옛날에 어떤 통계조사에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많아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니었나? 그쵸. 맞아요. 그 감정이 사라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의하면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더 고난이도의 사랑, 그러니까 노력과 그 확대의 과정에 나가기 위해 첫 발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하면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니까. 근데 이 감정이 탁 식었을 때, 소멸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노력하고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딱 여기 왔을 때 저 사랑의 기술 책이 보였는데 예. 에릭 프롬이 딱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사랑은 행동이다. 예. 표현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그런 로맨스 감정이 아니라 표현되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노력과 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과 상관없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랑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막 나밖에 없어야 되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막 낭만적이게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8세기, 19세기 때 낭만 소설에서 그게 등장을 했대요.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어떻게 보면 로맨스 소설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18세기, 19세기 그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랑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그 자세가 있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거를 사랑이란 개념에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너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로맨스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낭만적이잖아요. 어떤 남자가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호응을 끌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유행이 커져버려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보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족쇄처럼 말씀드린 낭만적 사랑의 족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족쇄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쵸. 이걸 너무 축소시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되게 좀 가슴을 때렸던 게 저 아내도 결혼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막 일을 하고 이렇게 치다 보면 사회생활을 치다 보면은 가족이 후순위가 돼요. 그렇게, 솔직하게 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근데 그럴 때 이런 책을 딱 읽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는 거죠.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 예.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바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거랑 먹었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먹었다가 사랑인 거지 먹고 싶다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욕구인 거예요. 욕구. 근데 욕구는 어떻게 보면 로맨스랑 또 연결이 되는 가벼운 사랑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시간을 냈다.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윤PD님에게 도움 되셨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거에 앞서서 여기서는 또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랑의 그 로맨스 낭만적 사랑의 역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웠던 얘기가 딱 이거였어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주는 행동이다 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이걸 이제 그 긍정심리학자로 유명한 누구시죠? 그 마틴 셀리그먼 그분이 저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나서에론 그분이 이제 사랑은 자아의 확장이다 라는 걸로 해서 그 이론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나온 말이 상대방의 장점을 성장시켜 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심리학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제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들어오기 전에 혼자 글 썼잖아요. 예. 근데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글 써서 뭐하냐, 돈 한 푼 안 되는 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딱 한 사람만 계속 써라. 너 글쓰기가 성장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다. 라면서 계속 응원해줬던 게 제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제 장점을 발견을 하고 그거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준 거죠. 반대로 저는 여자친구가 그 미술 쪽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잘 그리지만 솔직히 그쪽 분야로 취업을 못했어요. 취업도 못하고 가장 하고 싶은 건 유화인데 유화는 솔직히 이제 완전 예술 분야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너가 그림을 기울일 수 있게 내가 계속 응원해 주겠다. 미술 도구 사주고 화구 갖춰주고 이야. 나는 너의 그림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너는 내 글쓰기 실력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면 그 노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서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윤PD님 달라 보이는데? 네. 제가 사랑꾼이라니까요. 제가 저만한 로맨티스트가 없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달째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보면 서로 이제 되게 보고 싶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서로한테 섭섭해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못 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렇게 못 보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 보는 동안 그래 너랑 만나서 데이트는 못했어. 하지만 그 시간만큼 너는 성장을 했겠지. 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그걸 기뻐해 줘요. 그래서 너가 일이 많아서 나를 못 봤지만 그만큼 너는 일을 하는 동안 또 성장을 했으니까 저는 나를 못 만나러 왔지만 그만큼 너는 또 그림을 그렸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진짜 여러분 사랑이 뭔가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키울 수 있게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이 그냥 마음으로만 화이팅 이거는 아니고 진짜 물심양면으로 뭐 정말 그림이 장점이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면 뭐 노래가 장점이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학원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어떤 애가 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라고 하면은 누가 그래? 내가 그러면은 노래 잘하는 법에 그냥 책이라도 한번 사줘봐 보세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건 정답입니다. 정말. 갑자기 그냥 빡독에서 읽다가 그냥 모셔왔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전 불러주시면 이렇게 줄줄 나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 요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게 이건데 사랑에서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에서 정확히는 빠져나올 때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노력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시간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건데 막 그런 어떤 핑크빛 감정에서 빠져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력이 되는 거고 그래야 진짜 사랑인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감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시작은 그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거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관계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럼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왜냐면 성장하잖아요. 네.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 다시 하트가 막 뿅뿅뿅뿅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의 느낌과 감정은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직관적이랄까? 그거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뭐 연애 관계든 남녀 관계든 결혼 생활이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의에 의해서는 이렇게 윤필님과 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성장해주는 그런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니,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예.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예.